창업을 하셨을 때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우리 나이를 60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모 대기업에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목을 한 게 우리 컨텐츠라고 말을 해요. 좋은 컨텐츠는 알아봐 주는구나라는 어떤 이제 그런 느낌, 어떤 보람, 뿌듯함이 있었고.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미아입니다. 이라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저를 잡지에 인문하게 발굴해 주시고 또 은퇴하시면서는 편집장 자리를 물려주시고 가신 분이세요. 너무 특별한 네, 분이에요. 저의 찐사수 잡지계의 큰 어른, 현재는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윤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지 실버톡을 창업해서 3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반백수 상태도 겸하고 있는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잡지, 특히 여성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었는데요. 네네. 대표님 재직하실 당시에는 잡지가 또 엄청 레거시 미디어로 큰 전통 매체였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상징이었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여성들을 시작했을 때는 아주 롱롱 타임 어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매월 한 권의 잡지를 통해서 여성들이 어떤 세상과 만나는 창?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여성지가 특이했던 게 연재 소설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 아세요? 네. 그때 김수현 작가라든지 음. 뭐 최인호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10여 페이지 이상씩 연재를 했는데 그 소설을 보려고 책을 사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럴 정도로 좀 화제도 많이 되고 네. 책 판매에도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네. 요즘이야 콘텐츠가 넘쳐나는 때지만 한 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말 그대로 잡스러운 모든 게 들어있는 정말 잡지였죠. 종합 교양지 같은 거.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잡지하고는 진짜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문학도 있고. 지금 보면 깜짝 놀라실 그죠, 거예요. 그죠. 종합이죠, 종합. 네. 그렇게 30여 년을 길게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창업하셨는지 과정도 궁금해요. 네. 그 창업도 정말 준비 없이 제가 정말 무식해서 용감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퇴하고 몇 년을 되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남미 여행도 갔다 오고.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네. 이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 이제 경도인지장애가 이제 치매 전 단계라고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 생활이 거의 단절이 됐고, 그러시면서 점점 기억력도 나빠지시는 것 같고 좀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컬러링, 뭐 색칠하기라도 뭐 사드릴까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 같은 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지 같은 건 없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하면 또 재밌게 또 풀고 어떤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뭘 알아보던 차인데 그 즈음에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약간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적 기업의 육성 과정이라는데 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또 이런 또 제안서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걸 했더니 너무 단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번에 한 번에. 네. 지원금을 그냥 줄 리가 있습니까? 또 지원금을 주니까 뭐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뭐를 뭐 성과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뭐를 자꾸 시켜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법인의 대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또 시즌 2를 정말 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창업을 하셨을 때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때 제가 아마 그냥 우리 나이를 60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60에 창업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귀한 사례네요. 네. 어르신을 위한 학습지라는 개념도 새롭고 네. 또 회사명이랑 상품 이름 자체가 실버톡이었는데요. 어떤 의미를 또 비전을 네. 담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엄마를 어떤 그 롤모델을 생각을 해서 이제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학습지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뭐 기억력이라든지 어떤 뭐 집중력이라든지 노년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만들었었고요. 이름 짓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든지 제일 잘 어려워요. 되면 이름이 다 훌륭해지는데 맞아요. 예, 이름을 짓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실버와 톡은 카카오톡 할 때 톡 약간 이제 그런 걸 합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버톡이 어떤 그 실버 어르신들의 어떤 소통의 어떤 창구,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저희 독자들 중에 엄마랑 전에는 전화를 하면 뭐 식사하셨냐 라고 별 대화할 게 없었는데 실버톡을 한 다음부터는 엄마 실버톡 다 풀었어? 몇 점 받았어? 막 이런 네. 얘기하고 오늘 문제 뭐 재밌는 거 뭐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음. 그 저희 책이 어떤 대화의 또 주제가 된다고 해서 이야기 어떤 소재를 제공해줘서 그런 점도 자기한테 좋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실버톡이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세에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요. 젊을 때 창업하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점이 힘드셨고 또 좋으신 점은 또 네. 무엇이 있었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네. 제일 처음 네. 일단 제가 이제 창업할 때만 해도 이제 많은 것이 다 이제 인터넷 디지털화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용어 자체도 저는 다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점들이 힘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60세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체력이라든지 또 어떤 집중력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좀 창업의 어떤 60세 창업의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장점도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약간 세상과 만나는 어떤 그 접점? 약간 이런 것들을 60세에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이고요. 그리고 또 그 나이 들어서 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뭐 너무 생계를 걸고 하는 창업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재미있는 창업,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달라진 어떤 어떤 세대에 대한 적응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나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창업가하고 이제 편집자는 굉장히 다른 자리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시면서 좀 정말 다르게 느끼셨던 네, 지점이나 또 배우셨던 정말 같은 게 다르게 느낀 게 있으시면. 많이 있었죠. 네. 전에는 제가 그냥 제가 누군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제 그렇죠. 명함이 네, 뭐 어디 편집장입니다 라고 나가서 인사하고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호의를 갖고 대해줘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이제 조직의 힘이었던 거죠. 제 어떤 전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 이제 제가 100% 공감합니다. 창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실버톡이래. 저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아주머니는 누구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를 설명해줄 어떤 것도 없이 제가 저를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 어떤 네. 다른 세계를 만난 것 같은데 각 구청에 어르신 복지과가 있고 어르신 복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복지 예산으로 좀 실버톡을 좀 어떻게 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25개 구청을 나눠서 어르신 복지과를 찾아다녔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이에서 오는 뻔뻔함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중에는 또 호감을 보이면서 막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약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우리 아들은 어디가 저러지 말아야 여유. 네, 약간 이런 마음, 약간 그러면서 뭐 안 본다 그래서 부득불 막 샘플 놓고 오고 뭐 연결은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맨땅에 헤딩 60세에 창업하신 실버톡을 지난해 모 대기업에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이고 또 어떤 의미로 남으셨는지 네. 궁금해요. 네. 운이 좋았죠, 뭐. 모든 것은 운이다. 네. 오는 사람이 가져온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책은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책이 예쁘고 또 내용도 또 그 어르신의 어떤 그 지난 과거 같은 거를 또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같은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신선하고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 한계를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확장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오프라인 이제 그 출판물이다 보니까 인쇄비가 네. 맞아요. 인쇄비가 네. 또 뭐 재고도 쌓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되던 시점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아이들 학습지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들도 이제 좀 아이들이 아무래도 네, 출산율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하니까 이제 노인 쪽에 눈을 돌린 거죠. 음.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미 어떤 그 대작물이 있었는데 저희 실버톡에 이제 주목을 한 게 우리 콘텐츠와도 확장성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감정적인 서사 요소? 구조가 네. 있는 네, 문제들 약간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옛날 드라마라든지 뭐 가요 뭐 이런 거를 가져와서 또 문제도 만들고 그게 또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넓은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요 가사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노래를 같이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불러본다든지 이런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버톡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고 일단 이제 회사는 그냥 실버톡이라는 회사는 그냥 남기고 그냥 컨텐츠만 저작권을 넘기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컨텐츠는 알아봐 주는구나라는 어떤 이제 그런 느낌, 어떤 보람, 뿌듯함이 있었고 시장을 이쪽으로 본 건 맞았구나 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마 큰 그런 어린이 학습지 하던 기업들이 한 몇 군데서 지금 이쪽 시장에 네. 지금 뛰어들었고 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엑시트 하신 다음에 뭔가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걸로 무엇을 하셨나요? 네, 계좌에 뭐가 네.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아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 왔고요. 좀 좋은 호텔에서 먹으면서 맛있는 엄마가 걸 낼게. 먹고 네. 네. 제가 쌌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그게, 받으셨어요. 제가 물론 이제 뭔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응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엄마가 굉장히 존경스럽다면서 또 이 아들의 존경을 또 덤으로 얻었습니다.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그래요. 엑시트 이후에 이제 또 시즌 3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버톡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노인들, 뭐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시장에 좀 이제 들어선 거고요. 저 역시 제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엄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에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잘 늙고 잘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뭔가 어떤 커뮤니티, 약간 뜻을 같이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관련된 좀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면서 여러 가지 돌봄에 관한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도 뭔가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그냥 궁리 중이에요. 현재는.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일을 싹 다 버리고 새롭게 뭔가 일부터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전에 편집자로 살아오셨던 그런 시선들이 네네.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발현되시는지 도움이 많이 됐죠. 네.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버톡이라는 어르신 학습지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이랬던 거나 편집장으로서 잡지를 만들었던 거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독자가 누구고 우리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서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컨텐츠를 만든다. 그것도 이제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살 만큼 어떤 퀄리티가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게 아닌가 싶고 저희 편집장으로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제가 수시로 나름대로 그런 독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독자들이 어떤 분인지 또 그런 나름 중간중간에 체크도 해가면서 네,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시니어가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막 고령, 노년 뭐 이렇게는 생각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좀 네. 젊은 세대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네. 시니어 세대가 가진 힘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이제 갑작스럽게 수명이 정말 길어지면서 네. 모든 전 연령대에 걸쳐서 약간 혼란, 약간 대혼란. 이런 시기인 네.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감사한 이제 일이기도 네, 하지만.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음. 저는 정말 앞으로 시니어 세대가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그리고 또 일할 사람도 없다는데 더 많이 일하고 더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허리 역할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나이라는 굴레에 갇힐 필요가 없이 열심히 살고 대신에 또 너무 많이 잔소리를 또 너무 많이 하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뭐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지나치게 또 그런 거를 저는 요즘 또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꼰대 프레임 네. 때문에. 적절한 또 잔소리와 또 뭐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것들 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이 사회나 이런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네. 그럴 수 있는 세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이제 수도 있죠. 세상에서 쓸모없어진 네, 것 같은 네, 막 네,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을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성분들이. 맞아요. 네. 소통도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익혀야 되잖아요. 네. 동시대적으로 젊은 세대나 그렇지 않은 세대나 소통하는 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나는. 맞아요. 정말 뭐 세대 갈등 얘기가 정말 많긴 한데 그 어떤 교육이랄까 또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이은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 네. 질문이 네. 어렵네요. 저는 좀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이고 뭐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육아일지를 할 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때도 들려드린 대답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람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구별에 떨어져서 다들 네.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좀 서로를 좀 어여삐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좋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기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지라는 세계에서 또 시니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늘 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오신 이은숙 대표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전환을 바라보는 용기와 지혜가 되셨길 기대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